저는 그 언니라기보다 거의 엄마 같았죠. 왜냐하면 그 언니가 옛날에 저하고 그 성향이 틀려가지고 언니는 완전히 살림형이에요. 그래서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제 애들 시집갈 때도 엄마처럼 다 뒤에서 뒷바라지를 하시고 언니가 그냥 언니가 아니라 특별한 언니예요, 저한테는. 언니가 지금 86세, 86세신데 요즘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 저 치매 증상이 약간 있으셔가지고 마음이 아프네요, 요새. 제가 요새 연락을 해도 직접 못 받으시고 아드님을 통해서 전달을 받으시고 이러니까 옛날같이 이렇게 자주 연락도 못 드리고 요새는 좀 그런 편이에요. 좀 슬프죠. 언니가 2003년도에 오셨으니까 벌써 13년 전이네요. 그때 오셨을 때도 건강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정신의 문제는 없으셨고 다리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힘드시다가 이제 쉬러 조금 좀 좋아지시니까 쉬러 오셨다가 그 처음에 오셔서는 잘 걷지도 못하시더니 여기 오셔서 저랑 그라운드를 8바퀴를 돌면서 가셨어요. 그 2달치 약을 가져오셨는데 여기 오셔서 하나도 안 잡수고 가셨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뉴질랜드 좋다. 나도 한국 가면 걸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 가셔가지고서는 이제 그 석촌호수 근방에 사시는데 거기를 매일 2시간씩 걸으셨대요. 다리 안 아프세요, 지금. 저는 지금 그 책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한국에서 저는 그런 분야에는 아무 일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한국에 있을 때 그 결혼 전에는 직장 생활을 좀 했고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는 그냥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그 대신 이제 우리 그 남편이 좀 까탈스러운 분이라 밖에 여자들이 나가는 걸 싫어해가지고 거의 집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장난을 많이 좀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이 좀 신문사에도 투고를 하고 방송국에도 투고를 하고 겁도 없이 제가 그냥 그 장난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이 좀 실력이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글을 쓰면서. 어려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방학 때 선생님이 일기 숙제를 내주셨는데 그 솔직히 그때 매일매일 애기들이 무슨 일기를 씁니까? 안 쓰지. 그래서 이제 모았다가 개학 때가 되니까 겁이 나니까 이게 거의 만들어서 써가지고 갔어요. 오늘은 뭐 하고 내일은 뭐 했고 뭐 이렇게 창작을 하다시피 해서 써가지고 갔는데 그걸 가지고 선생님께 엄청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한테 조금 그런 면이 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지.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생각을 안 했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꿈은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변호사는 못했고 엉뚱하게 지금 글을 쓴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 그 어떤 재능이 그쪽으로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글이 배운 사람도 못 쓴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타고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한테는 그런 달란트가 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제 이렇게 투어를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그 방송국에 그 편지에 글쓰기가 있었어요. 거기 냈더니 그게 이제 주장원을 거쳐서 월장원까지 해가지고 그때 아마 그 지금 오디오죠. 그거 큰 걸 하나 한번 탄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냥 그렇게 넘어갔고 제가 이제 그 정식으로 상을 탄 거는 1983년도 이산가족 찾기 했을 때 그때 그 광장에서 KBS 광장에서 100일장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제가 나갔는데 그때 우수상을 탔죠.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는 좀 큰 상이었어요, 처음엔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뭐 그냥 심심하니까 화장품 회사 무슨 뭐 작은 무슨 그 백화점에서
있는 무슨 백일장 같은 데를 많이 쫓아다니면서 가면 그래도 다 상을 타더라고요. 그냥 빈손으로 안 왔어요. 그리고 이제 97년도에 그 동서 커피 문학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가서 또 입상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 큰 상은 이제 98년도에 이거는 이제 등단을 96년도에 등단을 하고 나서 98년도에 제가 그 서울시에서 공모한 서울 이야기에 이제 최우수상을 먹어서 이제 그때 제가 좀 이제 정신 번쩍 나게 좋았죠. 그러고 나서 그걸 하고 나니까 또 한맹문학 제가 등단한 문학에서 또 그 해에 작가상을 또 수상을 해주셔서 아니 시상을 해주셔서 제가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상은 그냥 큰 거 작은 거 꽤 탄 것 같아요. 무슨 뭐 그 광명시 또 안산시 이런 데서 백일장을 하면 나가가지고 상을 좀 타갖고 왔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배포가 커진 것 같아요. 소설을 쓰시는 분 어느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뭐 생전에 계시지는 않는데 그분이 어떻게 저를 보시고서는 키워주시고 싶으셨는지 이렇게 작품을 하나씩 너 쓰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써봐라. 내가 봐주마. 이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뭔가를 써오라 그러면 제가 써다 드렸거든요. 그럼 그걸 보시고 교정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는 제가 특별히 그냥 혼자서 그냥 습득을 하면서 자꾸 쓰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게 내가 쓰면서 내 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공부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써오는 중에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그냥 그럭저럭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민 오게 된 동기는 저한테는 특별히 없고요. 사실 저는 이민이라는 걸 절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큰딸애가 이제 여기를 이제 와서 살면서 사실은 이제 저를 초청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제 작은 딸 아이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시집 가기 전인데 걔를 이제 얘가 이제 데려오고 싶어서 걔한테 먼저 초청장을 보내려니까 엄마가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순서가 그렇다고 해서 저를 이제 초청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뒤집혀 갖고 그 아이는 한국에서 시집을 갔고 저는 여기 이제 생각지도 않은 이민을 오게 된 거죠. 사실은 그때 98년도 여기 올 때 잘 풀렸기 때문에 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영주권 그 비자죠. 비자가 이제 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정말 그 이민을 온 것이 아니라 관광을 오듯이 쬐끄만 보따리 하나 들고 들어온 것이 와보니까 너무 좋고 여기가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민자가 돼버렸어요. 특별히 이민을 오려고 맘먹은 건 없는데. 저는 여기 왔다는 생각을 참 잘하는데 아니 엊그저께 여기 지진이 크게 났다니까 갑자기 겁이 나거든요. 그런데 어딜 가든지 그 좋은 것도 있고 물론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나라에 와서 너무 여러 가지가 참 좋은 게 많아요. 처음에는 그 친구들도 없고 여기 가서 어떻게 사나 싶어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제일 좋은 게 이제 자연이 좋고 이 넓은 천지가 좋고 마음이 우선 탁 트이니까 너무 좋고요. 또 이제 제가 그 종교 생활을 한국에서는 안 했거든요. 무신론자로 살다가 여기 오자마자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까 어디 의존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가톨릭을 이제 간 거에 성당을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그 영세도 받고 이러고 살다 보니까 여기가 여러 가지로 참 좋더라고요. 좋은 게 많아요, 저는요.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그 한국서 같으면 저 같은 서민이 감히 꿈도 꿔보지 못할 골프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죠. 저는 그냥 골프를 잘 치는 건 아닌데 골프가 너무 좋아요. 골프장에 가면 마음이 시원하고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필드에 올랐으면 아무것도 거칠 게 없어요.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펼쳐진 필드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황홀해요. 너무 좋아요.
아마 제가 한국에 살면 이렇게 젊게 살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나라에 와서 살기 때문에 이 젊음도 누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즐겁게 사니까 엔돌핀이 늘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한다는 것도 좋고, 남이 안 하는 일을 한다는 일도 좋고, 또 남들이 저를 또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도 즐겁고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그러니까 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나이 의식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살고 싶어요. 이 일도 계속 할 거고요. 이 손이 말을 듣고 머리가 녹슬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할 겁니다. 예, 돈이 좀 많이 들었어요. 뭐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로서는 엄청 좀 거금을 썼습니다, 이번에 책 내느라고. 근데 거금이 지금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걸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솔직히 지금 100불짜리 옷을 못 사 입는 사람이에요. 손 떨려서. 그렇게 거의 짠순이처럼 이제 살았는데 그런 돈은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평생에 하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저만 볼 수 있는 저거 한 권이라도 괜찮아요, 책이. 근데 이렇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수 있고 이런 게 나와서 또 책을 참 이쁘게 또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족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어느 친구가 권했어요. 합창단에 한번 들어와 보라고. 근데 합창이기 때문에 독창 같으면 못하는데 합창이기 때문에 그냥 제 목소리 하나 실리면서 그냥 소속감을 갖고 즐겁게 살자. 그래서 이제 합창단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고, 지금은 더더구나 제가 이제 이게 이제 나이는 못 속이는 걸로 이쪽 귀가 지금 난청이에요. 안 들려요, 한쪽이. 그래서 이게 귀가 안 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목에도 물론 이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더더구나 이제 고음 처리 같은 게 안 돼서 사실은 진작에 저는 합창단 자격이 없어요. 합창단에 자격이 없는데 그냥 지금까지 그냥 같이 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단장님께 진작부터도 제가 사정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너 그렇게 봐주시는 건지 어쩐 건지 하여간 지금까지. 그리고 제가 또 지금 또 거기서 또 총무라는 또 직책을 맡아갖고 지금 4년째 살림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냥 저는 무지무지 참 재밌죠, 합창단 생활이. 그리고 뭐 노래를 해서만 즐거운 것도 아니고 노래를 하시는 분 모두가 다 소녀 같은 기분으로 노래들을 즐겁게 하시니까 분위기 자체가 너무 가족적이고 재밌고 그냥 너무 좋아요. 러브 스토리라고 말씀드릴 건 없고, 저는 왜 요새 보면요, 어디든지 보면은 노인들 장수하는 비결로 친구를 말벗을 사겨라. 성별을 떠나서, 남자고 여자고 성별을 떠나서 말이 통하는 친구가 있어야 오래 살고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걸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제가 지금 거의 16년, 이 최고 동갑 먹은 지금 오렌지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근데 그 할아버지하고 제가 친구를 해서 이제 차도 마시러 다니고, 그분도 혼자 계시니까 또 뭐 밥맛 없을 때는 식당에 가서 같이 밥도 먹고 거의 같이 붙어 다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클랜드에서 아마 다 저희 알아요. 지금들 알아서 지금 그런 말씀을 그냥 유도신문 하듯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제가 모르진 않는데,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알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여기는 서양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한국 같으면 그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사실 해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게 같이 이렇게 친구가 되면 흉이 되거든요.
이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인이라도 사실 저희도 여기 처음에 와서 처음에 사귀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처음에 이제 등산을 같이 다니면서 친구를 했죠. 등산을 같이 다니고 또 그분 때문에 제가 또 골프도 한 거고 남자분이니까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운동 파트너예요. 사실은 운동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격상으로는 서로 이제 안 맞아서 부딪히고 이렇게 다투는 면도 있는데 이게 그 골프를 같이 하는 친구다 보니까 이게 그 다음날 깨어나면 서로 간에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어제 다퉜어도 운동 안 가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또 만나서 운동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유지가 이제 긴 세월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친구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고 또 한 가지 그 남자친구가 왜 좋으냐면요. 속말을 해도 듣고 나가는 게 없어요. 여자들끼리는 아무래도 이렇게 말을 속 얘기를 하면 전달해갖고 밖으로 흘러나가는데 이게 이 남자친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제가 어떤 속말을 해도 그분이 닫고 있지 흘러나가지가 않으니까 너무 좋고 그 대신 또 그분도 이제 속의 말을 저한테 하면 제가 다 수용을 해서 받아들이고 서로 이제 달래고 얼르고 이러면서 이렇게 사니까 이게 그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 훨씬 편하고 좋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그 긴 세월을 유지가 됐는데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긴 세월을 이렇게 친구를 한결같이 할 수가 있냐. 특별한 비결은 없죠. 그냥 싸움 잘하기 때문에. 싸움을 우린 솔직하게 하니까 여기 싸움을 하고 또 이제 취미를 같은 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유지가 긴 세월을 되지 않나 싶네요. 사람이 아무래도 그 이성질 간의 친구를 하다 보면 조금 정신적으로 좀 젊게 사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관리에 좀 충실해지죠. 이렇게 친구가 있다 보면은 자기 관리에 충실하고 그냥 제가 늘상 말하는데 이 할머니들이 이게 손주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면 그냥 할머니일 것이 나요. 그냥 늙어요. 그냥 할머니가 되는데 이렇게 혼자 나와 살라고 제가 주장을 해요. 혼자 나와서 자기 관리를 하면 아무개 누구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좀 젊게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남자친구도 있으니까 또 그분도 마찬가지죠.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게으름을 좀 덜 떨고 아침이면 부지런히 세수해야 되겠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젊게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90이 돼서 또 책낸다는 말도 할 수 없고 90까지 살는지 그것도 모르는 일이고요. 이제 그 책에 대해서는 이제 미련을 이제 안 둘랍니다. 그 대신 제가 좀 그 욕심이 하나 있긴 있어요. 좀 너무 이제 그 지나친 과욕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와서 2000년도, 2002년도 두 번을 내리 재외동 포문학상에 도전했다가 가작으로 끝났거든요. 두 번이 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우수상이라도 한번 타보자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쪽으로 한번 매진을 해볼까 싶은 생각은 있거든요. 이제 책 낸다는 생각은 없고 어쨌든 쓰긴 써야죠. 이 젊은 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그냥 열심히 사시라고 열심히 살면 언젠가 그제 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한참 힘들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젊을 때. 근데 그때는 정말 좌절하고 이 세상을 더 살아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긴 세월 살려면 이렇게 좋은 일도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라도 열심히 사시면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